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야호입니다. 자, 오늘 10월 7일 연휴 전날이죠. 금요일 장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지수는 뭐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뭐 하락한 채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어떤 장에 뭐 공포감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수급이 뭐 살아나는 뭐 그런 장도 아니었어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하긴 했네요.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. 근데 뭐 우리는 테마주를 공부해서 매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지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죠. 중요한 것은 오늘 테마가 있었냐 없었냐, 어떤 테마가 있었냐,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. 오늘은 이 한미글로벌 이 종목이 가장 뚜렷한 테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얘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움직여주는데,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뉴스가 있거나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이 차트가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돌파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차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오르기 쉬운 상태이다 보니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 뭐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런 차트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안 하진 않아요. 원래는 할 때도 많지만 요즘 같은 장에는 평소보다 수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차트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그냥 과감하게 그래 잘 가라 하고 그냥 보내줬어요. 만약 제가 매매를 했다면 뭐 이쯤에서 매매를 하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딱히 장이 뭐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걸 보여드리자면, 자, 오늘 저는 이 대마 관련주 딱 하나만 이것만 관심 섹터로 봤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. 보시면은 왜 이걸 왜 봤냐라고 한다면, 어제 밤까지는 뉴스가 없었으나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왔었어요.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이런 거 대마초에 대해서 정가를 이제 사면하고 좀 합법화하려는 움직임. 애초에 대마 합법화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 관련주들은 특징이 뭐냐면, 시장에 어떤 테마가 잡혀있지 않은, 그러니까 주도주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올라가줘요. 뭐 이런 거를 보자면 어떤 게 있었냐면, 이 오섬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, 자, 9월 30일에도 이때도 이제 시장의 막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았죠. 딱히 뭐 메인 테마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뭐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, 뭐 우리나라 어떤 장관이 뭐 대마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육성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뉴스였었어요. 근데 되게 어떤 딱 봤을 때 굉장히 큰 재료는 아니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30일 날 이때는 마이너스 8%에서 물론 상한가까지 이렇게 딱히 막 주도주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가주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친구가 좀 갭이 뜨더라도 오늘 여기서 매매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장에 좀 임했던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이런 거 있죠. 그 로봇 감속기 SBB테크라는 종목이 상장할 거다. 그리고 이게 청약에 좀 흥행하고 있다. 이런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신규 상장주가 청약에 흥행하고 있을 때는 그 신규 상장주가 가지고 있던 재료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은 그 신규 상장주 날짜가 다가올 때 같은 재료로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뽑아봤었고, 이 중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G 같은 종목이 조금 잘 가져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는 제가 오늘 뭐 장을 봤을 때는, 저 오늘 같은 날은 전 매매를 거의 두 종목밖에 하지 않았어요. 뭐 나머지 조금 더 하긴 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정찰병 수준, 되게 몇백만 원 뭐 이렇게만 그냥 짤짤이를 해본 것이고요. 그 중에서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마 쪽을 봤었고요. 조금 아쉬웠던 건 이 화일약품이 오늘 좀 대장으로 좀 움직여졌었거든요. 이런 거. 그리고 대마 관련주 중에서 EDG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회가 되게 엄청나게 아침에 있었다고 보는 게 뭐냐면, 자, 이 친구가 대마 관련주로서 시가가 5% 넘게 갭이 좀 떴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이 호가를 봤을 때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, 아마.
이 호가창에서 장전 시간에 그 주문이라고 8시 반에 매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 친구는 장전 시간 외에서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8시 반에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. 전날 종가 기준으로. 그것도 꽤나 많은 물량을. 만약에 이거를 장전 시간 외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오늘 그냥 편하게 5% 바로 수익을 본 상태로 시작을 했겠죠. 이런 것도 하나의 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도 수익을 볼 수 있었고, 그리고 뭐 오늘 대장으로 움직여준 것은 화일약품. 이 친구는 제가 차트를 보지 못했는데 얘도 차트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었죠. 갭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것은 여기 5선 3단 소재인데요. 저는 이제 이거를 여기서 갭이 뜨는 거 보고 좀 높게 떴지만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갭 뜨자마자 산 건 아니었어요. 아마 이쯤에서 제 평단이 2,710원 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2,710원에 매수를 했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이쯤에 샀던 것 같아요. 이쯤에서 이제 웬만하면 바로 시초가에 매수는 안 하는 편이에요. 시초가 매수할 때는 갭이 별로 뜨지 않았을 때 매매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갭이 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리스크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아예 추세가 트는 것을 보고 매매를 진입을 해서 이때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시간 외에서 이미 3% 올라 있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올랐던 친구들은 되게 바로 못 가요. 왜냐하면 시간 외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고 소화를 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바로 못 갈 거라 생각을 해서 시초가에 매수하지 않았고 이쯤에서 그냥 방향 트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. 이쯤에서 하고 이쯤에 팔았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바이앤 여기다 셀. 비중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. 워낙에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비중 좀 적게 사가지고 한 4천만 원만 사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. 반면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바로 시초가가 바로 이제 저점이었죠. 이런 거는 이제 시간 외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매매한 것은 또 이제 그 외에는 장중에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. 이 아침에 잠깐 여기서 몇 분 정도 매매했지? 이쯤에 사고 여기 팔았으니까 한 5분 정도 매매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매매 안 하다가 대주산업을 장 막판에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종가쯤에 샀습니다. 이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외에서 한 2% 정도 올라있길래 그냥 팔고 나왔어요. 이때 한 5천만 원 정도 매수했고요. 매수했었던 이유는 차트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 저는 시간 외를 노리고 산 거긴 하거든요. 왜 시간 외를 노렸냐면 일단은 지금 주말에 우리가 연휴가 길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창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.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종가쯤에 사면은 시간 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냥 들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생각을 조금 빨리 했으면은 이쯤에서 매수해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매매도 별로 할 게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속보 매매 그게 다 했던 것 같습니다. SPL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나와주면서 갔는데 이게 어떤 재료가 나왔냐 2시 32분에 이제 이런 게 나와주면서 갔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게 평소에 테마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재료였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테마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정말 강하게 가준 케이스인데요. 사실 이런 거는 계속 HTS를 인터넷 창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겠죠. 조금
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뭐 못 보면 못 하는 거고 저는 이걸 보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냥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그냥 뭐 적당히 매매를 했고요. 그렇게 뭐 딱히 뭐 재미도 못 본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연휴 전날이면은 보통 이렇게 장이 재미없어요. 어떤 테마가 딱 잡히는 느낌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수급이 좀 살아있지 않은 뭐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지나면 연휴인데요. 저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행을 가요.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영상이 못 올라오겠죠. 이때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영상은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장은 여기까지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이번 주 푹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연휴 기니까 푹 쉬시고 재밌게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.